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예고한 대로 제52화 하나원 시인의 자작시에 설 황토길입니다. 오늘은 시 27번째로 고 하나원 시인의 시 리라꽃 던지고에 대하여 하나원 시인의 자작시에 설 황토길을 바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라꽃 던지고라는 신앙송을 진행자의 목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리라꽃 던지고 하나원 피양 몇 차례나 뜨거운 편지 받았습니다. 어쩔 줄 모르는 충격에 외로워지기만 합니다. 양이 보내주신 사진은 얼굴은 5월의 아침 아카시아꽃 청초로 침울한 내 병실에 9월의 마스콧으로 반겨줍니다. 눈물처럼 아름다운 양의 청정무고한 사랑이 회색에 포기한 나의 사랑에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의학을 전공하는 양에게 이 너무나도 또렷한 문둥이 병리학에 모두가 부조리한 것 같고 이 세상에서는 안 될 일이라 하겠습니다. 피양 울음이 터집니다.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이 사람을 아끼는 울음을 곱게 끝입시다. 그리고 차라리 아름답게 있도록 덧없는 노래를 엮으며 마음이 가도록 그 노래를 눈물 삼키며 부릅시다. 지선의 LAG가 비탄하는 덧없는 노래를 다시 엮으며 이별이 괴로운 대로 리라꽃 던지고 노래 부릅시다. 여러분, 리라꽃 던지고 시낭송 잘 들어보셨나요? 이 시는 1964년 12월 15일 발행된 정본 하나원 시집 31페이지에 수록된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해설은 노문천이라는 시인이 쓴 임에게 드리는 노래라고 하는 책 속에 들어있는 시 해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원 시인이 직접 해설한 것이 아니고 노문천 시인이 해설한 것을 옮긴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시인 노문천 선생 저 님에게 드리는 노래에서 해설한 것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노문천 시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노문천 시인은 1925년 5월 11일 함경남도 북청군 덕성면 동암내리에서 출생하여 1988년 8월 15일 타계하셨습니다. 경기 여자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셨으며 1954년 12월 첫 시집 미라 방문 출판사에서 출간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다른 자료에 보면은 수도여고에도 근무를 하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천형의 벗을 수 없는 재벌을 뒤집어쓰고 세상을 등지고 어둠과 다가서는 죽음을 뼈저리게 보고 느끼는 문둥이 시인 하나훈 씨는 우리에게 인간 제업의 바닥없는 고통을 대변하여 우리로 하여금 인간 지옥의 전율, 비통한 사실들을 깨닫게 하여 주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벌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형벌을 말하고요. 전율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몸이 벌벌 떨림을 뜻함. 또 비통이라고 하는 것은 몹시 슬퍼서 마음이 아픔을 뜻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간 만사가 나를 위하고 나의 사소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조금도 아끼지 않는 현실에 천형 시인 문둥이에게 내 사랑을 받은 여인, 아니 소녀가 있었다고 하면 우리는 놀라움을 넘어서 거짓이라고 할지 모릅니다마는 이 시에서 나오는 피양, 편리한 대로 박양이라고 하여도 좋습니다. 피양은 병리학을 전공하는 의학도로서 불치의 병, 자고 일어나면 손가락 한마디씩 떨어져 나가는 병, 문둥병을 누구보다도 더 잘 이해하는 실존 인물임에 틀림없다고 믿을 때 이는 분명 하늘이 점지하여 보낸 사랑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리라꽃은 리라스라는 불어로서 우리는 이것을 라일락이라고 하여 그 향기에 심리에까지 풍긴다는 숨막히는 향기를 지닌 꽃입니다. 따라서 라일락꽃 하게 되면 생명을 던질 수 있는 열렬한 사랑을 상징하여서 말하기 때문에 제목 리라꽃 던지고는 이 열렬한 사랑을 여희고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여기서 리라꽃이라고 하는 것은 리라스라고 하는데 일본식 표현법으로 리라라고 하고 프랑스어가 되겠습니다. 물풀의 나뭇가의 관엽관목이고 남유럽 산지에 자생하며 높이는 5m 내외이고 5월경 네 쪽으로 갈라진 길이 약 1cm의 담자색 꽃이 피고 향기를 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알지 못하는 소녀, 더구나 의학을 전공하는 여학생이 혼자 천벌을 받아 죽어가는 시인을 향하여 몇 차례씩 아무 소식도 주지 않는 이를 향하여 자기의 순정을 밝히는 박양의 눈물 어린 편지, 불타는 정열과 순정이 뚝뚝 듣는 사연을 읽고 소스라치게 놀라는 문둥시인, 소설보다 더 희귀한 사실에 우리는 그저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듣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듣은 적자라고 한문으로 읽을 수 있는데 갈 적자로서 가다, 원수, 다만, 적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알지 못하는 순간에는 그 사람들과의 인연이 맞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애로운 줄 모릅니다. 애로움이란 내 친한 사람이 나의 옆에 없을 때에는 사람이 떠들썩하는 거리일수록 더욱 그리워지고 애로워지곤 합니다. 지금까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도 없을 때에는 외로운 감정이 있을 수 없지만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이 모르는 이에게서 뜨거운 사랑의 고백을 들었을 때에 새로운 애로움은 무인 고도의 애로움도 이에서 더할 수 없을 것으로 어쩔 줄 모르는 충격에 애로워지기만 합니다. 라 하여 몸서리치는 애로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인고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지 않는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애딴 섬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고 말도 건너지 못한 여학생이
보내준 편지 속 얼굴이 5월 아침 이슬에 맑게 씻기어 산뜻한 향기를 풍기는 아카시아 꽃이라 표현한 것은 얼굴 모습과 얼굴에 나타난 마음 향기로움을 함께 나타낸 교묘한 수법이었다. 보내준 사진을 병실 한 구석 책상 앞에 마치 마리아 초상같이 걸어두고 병마에 시달렸을 때 새로운 힘을 얻고 우울할 때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다면 이는 나의 구세주요 나의 수호신 마스콧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구세주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이나 곤경에서 구해주는 사람, 또 수호신은 개인이나 가정, 국가 등을 지키고 보호해주는 신, 마스콧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체나 특정한 행사를 대표하거나 상징하는 동식물이나 물건 따위를 이르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이나 아무러한 이기도 없는 자기 자신을 고이 바치는 이 희생적 사랑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부조리가 계제해 있을 때, 즉 천벌을 입어 손가락이 떨어지고 발가락이 심하여 죽음을 불빛처럼 환히 쳐다볼 수 없을 것입니다. 허나 자기에게 주어진 절통한 비애를 참는 곳에 인간의 인간다운 위대함이 있으며 사랑하는 이의 사랑을 위하여 한평생 그리워하며 그 행복을 위해 마음이 가도록 그 노래를 눈물 삼키며 부릅니다 라고 한 애절한 사랑은 하늘나라의 숭고한 사랑이라 함이 좋을 것입니다. 여기서 절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절통은 뼈에 사무치도록 분하고 억울함을 뜻하고, 비애는 슬픔과 서러움을 뜻합니다. 애절이라고 하는 것은 처량하고 슬픈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바이올린이나 기타선에서 가장 슬픈 음성이 흘러나오는 선이 이 시에서 말하는 지선이올시다. 이 선에서 흐르는 비가 엘레이지는 성한 사람의 마음을 통하여 흐르는 소리와는 달라 그 처절함은 글자 그대로 단장지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가라고 하는 것은 슬프고 애달픈 노래, 단장집이라고 하는 것은 장이 끊어지도록 슬픔이란 뜻이고,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노래 가사도 있습니다. 1975년 10월 17일 삼정당문고 204호로 발행된 보리필이 140페이지에 수록된 해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원의 인간과 생애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김창직 시인이 쓴 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김창직 시인에 대하여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직 시인은 1930년 4월 24일 날 태어났다고 하고 아직 돌아가셨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호는 부원이고 경북 영주군 순흥면 석교리 출생입니다. 경북대학교 사범대학을 졸업하시고 1958년 시와 시론을 통해 등단을 하셨고요. 1960년 처녀 시집 인상애에 1962년 냉전지대를 발간했습니다. 한때 안양기술학교 교장과 대한체육회 직원을 거쳐 한국문인협회 이사, 한국현대시인협회 이사, 국제팬클럽 한국본부 이사, 문예사조 주관, 한국자유시인협회장, 경기대학교 사회교육원 시창작과 교수 등을 역임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원의 생존 시의 일이지만 어떤 이는 말하기를 하나원이 출간한 모든 시집들은 그가 쓴 시가 아니라고 했다. 어떤 문둥이 시인이 빛을 보지 못하고 남긴 시를 도용했다는 것이다. 그때 나는 낭설임을 믿지 말라고 우겨댔다. 내가 자신있게 부인할 수 있었던
동기의 한 증거를 들어 말할까 한다. 보리피리 시집 속에는 리라꽃 던지고라는 시가 있다. 이 속에 나오는 피양은 당시 2대 재학생이었다. 리라꽃 던지고 1년 2연을 보면 피양 몇 차례나 뜨거운 편지 받았습니다. 어쩔 줄 모르는 충격에 외로워지기만 합니다. 이렇게 노래를 했는데요. 이렇게 시작되는 시의 주인공인 피양은 초대 국회의원을 지낸 피씨의 여동생 SJ로 기억된다. 하나운에게는 여대생으로부터 붙여오는 사진과 여러 통의 편지가 소중히 간직되어 있음을 나는 분명히 목격했었다. 그리고 피양에 띄우는 글월 대신 마음의 충격을 시로써 읊을 도리밖에 없었던 그의 진한 사랑의 농도를 내게는 일화처럼 들려주었다. 지구 저편으로 거대한 태양이 마지막 피를 토하고 쓰러지기 전에는 하나운이 읊은 애절한 시의 여운은 오래오래 멸하지 않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렇게 삼중당 문고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기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86년 10월 26일 하나운의 슬픈 반생기 4페이지 수록된 글머리에라는 김선 작가의 글을 보겠습니다. 제목은 하운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여인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사랑 이수연과의 로맨스, 단 하룻밤을 지낸 후 자살해버린 성유리와의 비련, 리라꽃 던지고의 주인공 박유정과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등은 도덕과 윤리, 애정 모랄이 병들어가는 오늘날 전자의 여성들을 통하여 인생과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다같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이 글을 쓰게 된 하나의 동기임을 밝히는 바이다. 김선 작가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으나 팩트가 잘못된 듯합니다. 여기서 이수연이라고 밝힌 R은 이혜경이가 맞고 S라고 밝힌 성미래는 다른 주장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인정을 하고 P라고 하는 부분은 서로 다른 주장이 있어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남겨두겠습니다. 그렇다면 1977년 발행된 하나운 시감상을 지은 박거영 시인은 리라꽃 던지고를 어떻게 해설하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녀의 몸과 사랑, 이것은 도저히 결합할 수 없는 사랑이기에 그 안타까움은 절로 피눈물이 되어 흐른다. 불행할수록 그 사랑은 눈에 씻겨져 더욱 아름답게 빛난다. 지선의 엘레지 같은 사랑, 플라토닉 러브의 극치가 또한 이렇게도 아름다울 수 있을까라고 박거영 시인은 아주 짧게 해설하고 있는데요. 그 어떠한 표현으로도 애달픔을 표현하기 어려웠을승 싶고 그 몫을 독자에게 떠넘기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운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운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운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운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운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활동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운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운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어 고맙습니다. 다음 제54화는 하나운 시인의 자작시에설 황토길에 수록된 양자강이라는 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 두 가지를 안내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운 문학관에서 발행하는 동인지 파랑새 제2집에 게재할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첨부된 안내에 따라 기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이며 딱 한 번만 누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